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박입니다. 기다림의 1% 의리, 구독, 좋아요, 의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덥네요. 밤에는 약간 선선한 것 같은데 낮에는 아직도 굉장히 덥습니다. 휴가 가고 싶네요. 저는 이번 여름 휴가도 반납한 채 크립토판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좋지도 않고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특히 이더리움이 이제 5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직 배가 너무나 고프죠. 모두가 기다리는 알트코인의 시원한 불장을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높은 확률로 마지막 라스트 댄스 광기의 장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좀 씁쓸한 경험인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2017년에 코인을 투자했을 때 하락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산시장이. 정말로. 그 정도로 문외한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이 없었던 거야. 하락장이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계속 상승하는 거 아니야? 상승하다가 이렇게 하락도 있다가 어차피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멍청한 생각으로 투자했다가 비트코인 사이클도 모른 채 개쳐맞았죠.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이클을 공부하고 반감기,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미국 대선, 이런 것들에 맞물려서 유동성 확장, 비트코인은 유동성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2021년에 또 불장이 왔어요. 그때는 진짜 그래도 비트코인이 하락장이 와도 반토막 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쳐맞고도. 이유는 코인을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락장에 대한 대비를 안 했거든요. 계속 상승만을 외쳤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1년의 하락장은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시기가 오면서 정말로 빠른 속도로 급락이 나왔어요.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1년 내내 하락했거든요. 그때 파월 의장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없다, 일시적이다 라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금리 인상을 개떡상시켜버리죠. 그리고 대하락장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떨까요? 지금 이 시점에 저는 물론 아직 상승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면 5개월, 짧으면 3개월, 4개월 안에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신념입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기나긴 또 빙하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상승장 끝은 이제는 너무 무서워요. 하도 당해가지고. 이번에는 저 같은 고생을 하지 마세요. 저는 6, 7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에 좀 잘못되신 분들, 투자를 해서 알트코인만 다 사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다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잖아요.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우리의 희망 비트코인이잖아요. 이번에 하락 트리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분위기가 좋을 때 그 하락장이 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라이브 방송할 때 채팅창에서 이제 갑론을박, 비트코인 하락장 없다, 폭락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하락장 한번 맞아보면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폭락장, 하락장, 빙하기를 맞아보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하락장이 없다? 예전과 같은 하락장이 없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냐고요. 근데 자산시장은 언제나 버블이 끼면 버블이 꺼지고 장기 침체가 옵니다. 근데 이번에 AI 사이클로 인해서 비트코인 사이클이랑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큰 폭락장 없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니까 26년에 약 조정 이후에 또 26년부터 랠리가 나오고 27, 28, 29년까지 해서 비트코인이 막 20억, 30억 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저는 그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상승장 끝은 언제나 달콤하고 모두가 간다고 할 때 무너졌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상승만 하면은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죠? 이것만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고 보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더 많이 상승하고 김치 프리미엄도 좀 끼고 대중들이 막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분위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를 때부터는 조심을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미넌스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114.3K, 어제 양봉 하나 뜨면서 115K 위로 가는 상승이 좀 나왔는데 아직 비트코인이 추세 전환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117K 위로 한번 쏴야 이제 조정이 좀 마무리되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단은 여전히 111K, 110K죠 여기. 110에서 111K, 여기가 진짜 좀 중요한 레벨이고요. 다시 한번 쌍바닥 패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소 112에서 113까지도. 비트코인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110K 아래로는. 정말 위험해요. 그 이유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은 114K 정도 반등을 한 상태다. 한 2,000불 이상 좀 올라왔고요. 117K를 돌파할 때부터 이제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주봉 자체는 현재 엄청 좋진 않고요. 월봉은 힘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죠? 월봉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뭐 8월에 장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9월에 조정이 나올 것이냐, 8월, 9월은 하락 조정이 될 것이냐, 아무도 모르는데 어제 나스닥은 또 2% 가까이 또 상승을 했거든요. 나스닥은 팔란티어도 실적이 좋고 미장은 좋았습니다 어제. 그렇기 때문에 미장이 무너지지만 않는 채 저점을 올리면서 또 신고가를 만들어내면 암호화폐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미국장을 보더라도 아직 힘이 아주 좋다. 자,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반등이 좀 나왔어요. 저점 대비 한 10% 지금 반등을 해준 상태예요. 회복이 좋죠. 그래서 여전히 이더리움도 현재는 고점의 영역에서 횡보하는 중이고, 생각보다 조정이 셌어요. 고점에서부터 이제 빠진 하락폭도 꽤 셌고, 그러나 반등해서 회복하는 속도도 지금 비트코인보다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큰 흐름상 4년간의 하락 추세가 있죠. 이 지점을 돌파해줘야 됩니다. 넉넉하게 4,000불 이상 올라가는 상승이 나와야 이더리움이 이제부터 전고점을 도전하면서 조금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원래 엄청난 오랜 시간의 저항의 레벨이거든요. 여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저항이 세기 때문에 이 지점을 돌파할 때부터는 이제는 4,800달러에서 5,000달러를 어떤 식으로 비비면서 올릴 것인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고점 영역에는 한 방에 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욕심을 줄이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어떤 뷰는 없어요. 그렇게 딱히 신경 쓸 것도 없고 심각한 상황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워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고용이 좀 박살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고용은 일시적일 뿐이지 미국은 강하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9월 17일이죠.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 그게 0.25냐 0.5냐 아주 중요하죠. 0.5면은 금리 인하를 세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고용이 박살난 상태로 지표가 계속 나온다? 위험한 상황이 오죠. 그러나 돈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어요, 시장이.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은 실적이 없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때가 진짜 위험하니까. 미국은 서서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자산은 막 갈 수 있어요. 버블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잘 팔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더리움이 회복을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저는 기관의 진입, 기업의 진입, 그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은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금리보다도 사이클로 저점 대비 6배 정도 올랐는데 그동안 이더가 많이 못 간 이유는 금리, 유동성. 이 첫 번째 큰 유동성은 비트코인으로 흘러나가지 다른 쪽으로 먼저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으니 이더리움 쪽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선 진입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기관들이나 뭐 ETF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배 정도 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갑자기 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매크로적으로 뭔가 안 좋아지면 이더리움 쪽에서 자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쪽으로 더 집중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57, 58까지 내려오면 이제 알트코인이 피날레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도미넌스가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61.57 요 정도입니다. 앞자리가 5자로 바뀔 때부터 우리가 한번 긴장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시장을 보면 나스닥 대박이에요. 계속 오르고 있고, 팔란티어도 지금 어쨌든 실적도 좋고, 미국장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S&P가 무너지지 않는 한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마음 놓는 것보다는 대비를 하고 다음 하락장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도 더운데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의리